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조금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끝나는 거는 정시에 끝내도록 할게요. 네, 네, 바로, 아이고, 이게 제가 이 비디오를 시작 안 했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그 화면은 좀 켜주시고, 네, 오디오는 다 음소거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락했고요. 네, 들어오는 대로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메시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 예, 제가 한국사 수업 1학년도 같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잠시 이렇게 좀 됐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좀 세팅 좀 하고 하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수업 듣느라고 고생이 많고요. 저도 빠르게 좀 세팅을 하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이게 그 채팅을 안 띄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질문하거나 할 때 좀 그래가지고 잠시 좀 세팅을 좀 하고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거나 뭐 그런 그 기술상의 문제가 있거나 하시는 학생들은 바로바로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데가 어디냐면 지난 시간까지 했던 데가 어디냐면 어, 선생님, 네, 그 혜린이 받아달래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 초대가 아니라 이게 수락. 미안합니다. 이게 예, 몇 명 더 못 들어온 사람이 있네요. 예. 좀 늦게 받아들여서 죄송합니다. 예. 본의 아니게 조금 저도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랜선 꽂았는데 또 안 되고 해서 조금 늦게 시작했고요. 아직 수업 안 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저희가 그래도 가장 그러니까 가장은 아니니까 빠르지도 하고 느리지도 않게 적절하게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또 열심히 해봅시다. 어, 지금 저희가 47조까지 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예, 48쪽부터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48쪽을 한번 봐주시게 되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이제 그 당나라 다음 국가인 그 당나라 다음 국가인 어렵네요. 예, 송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수업이 많은 날이어서 약간 조금 버퍼링이 걸리더라도 예, 마지막 수업이다 보니까 예,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요. 바로 같이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송나라 하면 여러분들 이게 제가 표시되어 있는 거를 열심히 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체크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 설명을 듣고 체크를 하면서 이 스토리와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네, 매우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송나라의 발전,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이제 배울 건 두 가지인 거죠. 넘버 원, 넘버 투. 자, 당나라는 여러분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죠? 그거랑 좀 비교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당나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까?
당나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죠? 바로 귀족적이고 국제적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여기서 뛰어나다는 게 이 물리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외부로부터의 침입이나 아니면 여러 민족들의 도전을 막아낼 수 있는 물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 물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절도사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죠? 자, 오늘 또 이제 그 정승우 학생부터 최민혁, 서태현, 최준영 학생 전학 갔다 그랬죠. 아 이거 여기 한 거 같네. 그래서 박용진 학생부터 해서 5명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박용진 학생 절도사의 권한이 뭐였죠? 에, 그 최소한. 뭐냐 군사, 재정, 행정. 이거 잘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그래도 조금 이게 추가 공부를 통해서 익힌다 하더라도 군사는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 군사 제도라고 하는 게 약해지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게 이 절도사 아저씨들의 권한을 이 송나라가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 절도사들이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을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이게 분열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그 표에도 나오죠. 그 동아시아 제일 처음에 적어드렸던 거 5대 10국식이라고 해서 다시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열 시기가 되니까 이 혼란 속에서 조광윤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절도사예요. 그러니까 송나라 세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놈들이 더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절도사 출신으로서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그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조는 문치주의. 자, 여러분들 제가 또 여러분께 여담으로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문치라고 하는 게 박문치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여러분 또 바이오 좋아하고 하니까 웃자고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문치는 글로 다스린다. 즉 이 절도사와 같은 이 무력을 활용한 물리력을 통한 게 아니라 나는 이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나라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 많은 놈들이 더하다고 자신의 그러니까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송태조 조광윤이 했던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면 여기다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절도사의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오히려 강화했던 게 뭐냐면 금군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 절도사들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는 거는 중앙에 있는 황제의 권한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파악을 하고 중앙 정부에 있는 그 환관이래요 여러분들. 말이 이렇게 헛나옵니다. 중앙 정부에서 나라를 이끄는 황제의 권한을 대폭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역설적이게도 환관을 얘기하려고는 했어요, 여러분들. 이 황제의 권한이 너무 강력해지다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그 어부지리로 환관의 그런 권한들도 같이 엄청나게 강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재산권이 축소된다. 황제권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절도사와 같은 무인이 아닌 문인들을 되게 우대했다.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했다. 그리고 과거 제도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보게 되는 거죠. 자, 당나라 시대 때는 과거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 제도의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자, 제가 여기다 이 밑에 탐구 활동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 외모, 말솜씨, 글씨, 판단력이라서 신언서판이라고 하거든요. 짧게 줄여서 한 글자씩. 그러니까 외모, 몸신자 쓰는 거고 언행, 그러니까
말씀 원자 쓰는 거고, 그리고 글씨 서자고 판단력, 그걸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과거,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보여줄 거니까 나중에 좀 써주시고요. 그거 뭐라고 해야 되죠? 관직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면접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좀 알아주시고요. 근데 이게 전시라고 해서 임금님 앞에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앞에서. 또 임금님 하면 또 이제 또 조금 그러니까 황제가 주도하는 과거라는 뜻이에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황제 독재 체제가 강화됐다. 자, 여러분들 이 황제 독재 체제를 통해 독재 체제나 이런 게 확립되면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되면 황제가 잘해서 됐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 뭐가 좀 꼬이고 잘못되게 되면 그 책임도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되게 역설적인 그런 구조가 점차적으로 갖춰져 갔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 여러분들 흐름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한나라 때의 한거리 선제, 위진남북조 시기의 구품중정제,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 때, 그리고 또 그 위진남북조 중에 하나였던 북위에서 과거제도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계열에서의 과거제도, 그리고 그 과거제와 함께했던 음서제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이 송대에 오게 되면 음서는 대폭 감소하게 되고요. 대부분이 이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문벌 귀족이 아니라 이제는 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지배계층이라고 이렇게 명명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황제가 직접 전시를 치렀고 성적도 황제가 결정하니까 관리들이 이제 그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나라 때는 뭘 눈치를 봤겠어요? 눈치 볼 것도 없죠.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이냐, 어떤 그 외모와 어떤 언행과 어떤 글씨체와 어떤 판단력을 가졌냐라고 하는 조금은 주관적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점점 더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연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 생각 지도는 여러분들 배우는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잘 봐주시고 그 내용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흐름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문치주의 정책 때문에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게 뭐라 그랬죠? 송나라가 발전을 시작하고 그 발전의 방향은 크게 포장지로 싸서 설명을 해보면 황제권의 강화와 문치주의, 문치주의도 황제권 강화의 수단이니까 어쨌든 황제권을 강화하면서 나라의 그 기틀을 잡아갔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나라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대폭 수정하다 보니까 이 북방민족이 이 단락부터는 이 압박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방민족이라고 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분들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거란, 요 나라를 세웠던 거란족, 그리고 서하, 탕구트족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후에 금나라라고 해서 여진족이 세운 나라, 그리고 그 모든 나라를 싹 다 통일하고 동유럽에서는 신이 내린 심판이라고 불리우는 몽골 제국이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예. 거의 몽골 제국도 우리가 배울 거니까 좀 그렇게까지 흐름을 좀 알아주시고, 송나라가 여러분들 밑에 있는 지도를 좀 잠깐 좀 보면 토번도 괴롭히고 하는데 잠깐만요. 좀 많이 내려가야 되는구나. 지도는 요걸 통해서 좀 그냥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 주변 요 나라가 있었는데 금나라가 어디 있었냐면 요 지역에 약간 금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와 고려 사이에 금이 있었다. 근데 이게 나라로 형성되면서 오히려 요를 없애버리고 금이 송나라를 공격해서 하이펑을 뺏기고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간다. 뭐 이런 흐름들도 좀 일단 좀 개괄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국방력이 약화돼서 요 나라들이
괴롭히게 되고 이거를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이 군사비 지출만 해서 싸워서 이겨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차례 싸우는 걸 시도하다가 결국 이게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태페라고 해서 여러분들 원래는 중국 왕조한테 우리나라와 같은 주변 국가들이 계속 돈을 바치고 했었잖아요. 근데 돈이라고 하면 조공을 바쳤잖아요. 근데 이 조공을 역으로 송나라가 침략하는 국가들에게 납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기형적인 외교 관계가 생겨나게 됐다. 그래서 이런 기형적인 것 때문에 이 재정난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신종 임금님 때 왕한석이라고 하시는 이 분이 이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수입을 확대하고 재정 수입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부국강병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신법이라고 해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왕한석의 신법. 이 왕한석의 신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게 되면 그 옆에 보게 되면 크게 두 축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정을 위한 정책 그리고 군대 강화를 위한 정책. 이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이런 정책 방향이긴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배층들이 이런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이런 입장을 계속 표명하다 보니까 이 개혁 자체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실제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금나라나 이런 여러 금나라에 의해서 수도가 함락되는 그런 굴욕적인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누가 반대했나 잠깐 좀 보게 되면 보수파 관료, 구법당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지주, 대상인들이 반대합니다. 그게 이 옆에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러니까 영세하고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기 위한 정책이, 그러니까 개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당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두 세력 간에 그래서 더 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원래 요 나라가 너무 송을 못 살게 굴다 보니까 금나라와 함께 요 나라를 공격해서 요 나라를 견제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이 성장하게 되고 금이 이제는 요를 쳐서 멸망시키게 된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요 나라 보고 놀랐는데 요 나라랑 비슷한 근데 조금 다르게 생긴 걸 보고 더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에게 침입을 해서 총은 화북 지역을 빼앗기고 수도를 함락당하고 수도가 이제 카이펑이었거든요. 카이펑에서 함락당하고 여기에서는 이게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만 황제와 패자가 포로가 됩니다. 수도 빼앗길 때 그렇게 되고 나머지 아들 중에 한 명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송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송은 이 강남 개발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이 강남의 이런 풍부한 경제력 때문에 군사력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동안 약 150년 동안 또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송나라의 산업과 동아시아 교역의 증대 부분인데 원지석 학생 안 들어왔나요? 아닌데 있는데 마이크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장홍석 학생
아, 알겠습니다. 예, 좀 여러 사정이 있나 보네요. 여러분들 최소한 예, 마이크를 조금 뭐 이어폰이 됐든 어떻게 좀 쓸 수 있게 좀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수업에 조금 이게 좀 참여를 하면서 머릿속에 좀 남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가능하시다면.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걸 보고 좀 설명드릴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송나라 이전에는 여러분들 주요 수출품이 뭐였죠, 여러분들? 송나라 이전에도 비단은 유명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다음에 도자기도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 차라고 하는 게 예, 여러분들 T라고 하잖아요. T. 그게 여러분들 TEI라고 해서 제가 또 중국어 발음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또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거에서 그러니까 발음 기호가 TEI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제가 또 찾아보니까 그게 그래서 거기에서 T가 나왔다. 영어 스펠링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차랑 이런 것들을 담아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 괴롭힘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지만 요랑 금도 요랑 송도 교역을 많이 했고 그리고 기타 고려, 일본 그리고 아라비아, 페르시아, 동남아시아 등등 여러 국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류의 수단이 뭐였겠어요? 당연히 화폐였겠죠. 근데 교역량의 수준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양적으로 많다 보니까 동전도 여러분들 이게 한 10초 교양을 말씀드리면 동전 이전에는 쌀이나 이런 직물, 그러니까 옷감 이런 걸로 결제를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전으로 교체했다가 동전도 여러분들 혹시 여기 동전 모으는 사람 있으면 알겠지만 이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 굉장히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전도 무겁다라고 해서 이제는 지폐까지 나오게 됐다. 아주 그냥 옆에 보시면은 굉장히 신기한 이런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이런 발전된 그러니까 교역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북송 150년 그리고 쫓겨 내려가서 남송에서 약 한 150년 해서 둘 다 약 150년에서 약 300년 정도 존재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 이런 뭐랄까요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군사력은 약했지만 돈으로 평화를 샀다. 그리고 그런 걸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전쟁을 가장 억제할 수 있는 이때 당시의 방법은 당나라처럼 자신들의 그런 무력이나 물리력을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다는 거를 인정받아야 돼요. 당나라는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이런 비단길 쪽에서의 그런 유목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도전은 받았을지언정 그 주변 뭐 고구려를 제외하면 신라, 일본 그리고 뭐 그 기타 등등 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렇게 큰 도전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송나라는 소위 말해서 얕잡아 보이다 보니까 약해 보이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국제관계라는 게 냉혹하잖아요. 약해 보이다 보니까 근데 경제력도 많고 이게 물자도 많아 보이니까 계속 군사적 도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을 하게 돼요. 뭐 탕구투 서하랑도 하게 되고 토번이랑도 하게 되고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 하게 되면서 이 전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계속 돈을 지출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조약들을 계속 맺어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참 비극적인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만 더 보게 되면
강남 경제의 개발 과정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강남 경제가 개발되기 시작한 시점이 위진남북조 시기고요. 이 위진남북조 시기에 시작된 이런 강남 지방의 개발이 언제 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냐면 수나라와 당나라 때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이제는 본격적인 개발을 뛰어넘어서 강남의 모든 생산력이 이 화북 지역, 그러니까 원래부터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였던 화북보다도 강력하게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그러니까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북송일 때도 그 버텨낼 수 있었고요, 그나마. 그리고 남송으로 쫓겨 내려간 다음에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줬다. 그리고 이것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지주 전호제가 널리 퍼졌다. 그래서 대토지 소유자인 지주가 지주의 토지를 소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전세 사는 거예요, 전세. 요즘 집에서 전세 사는 것도 아파트에서 전세 사는 것처럼.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때 얼마나 발전된 사회였냐라고 한다면 석탄을 제철, 철 만드는 거랑 도자기 만드는 거랑 이런 것들에 사용했다고 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 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들고, 그러니까 나무로 올릴 수 있는 온도보다는 숯으로 올릴 수 있는 온도가 많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석탄으로 올릴 수 있는 온도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차 우상향하게 되는데, 재료가 바뀜에 따라서.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석탄을 이 제품 생산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걸 되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농업 생산력이 증가된 거죠. 증가하는 것과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그 다른 나라와 교역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거리 무역상과 중개 상인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상인 공동조합인 행과 수공업 길드인 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아는 농협, 축협, 축구협회 말고 축산물 협회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농협은 그러니까 농산물 협회고, 그래서 그다음에 수협, 그러니까 바다 관련된 그 협동조합,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협동조합이 많은데, 이런 것처럼 동종업계의 이런 협동조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동전, 그리고 심지어는 이 지폐까지. 그리고 이 동전이,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송나라에서만 유통된 게 아니라 그 이외의 고려나 일본 지역에서도 유통이 됐다. 지금의 달러와 같이 이 국제적인 유통이 가능한 화폐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또 세계사 시간에서 이제 그 달러의 그 기축 통화 과정, 그런 것도 좀 한번 언급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배워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송대에는 조선술과 나침판까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목민족 때문에 비단길이라고 하는 육로가 막히게 되니까 뚫려 있는 이 바다 쪽을 활용해서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거리 항해, 멀 원자거든요. 멀리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상무역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비중이 점차적으로 더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해상무역을 관리하는 이 시박사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했다라고 알아주시고, 이거의 설치 목적은 뭐냐면 수많은 나라들, 뭐 고려, 일본, 동남아시아, 뭐 등등등등, 뭐 멀리는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출입국,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언제 들어왔고 언제 돌아갔고, 그리고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고, 그리고 또 어떤 물건을 갖고 와서 팔았고, 그리고 그 판 물건이 어디로 유통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시박사가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했던 이유는 이게 세금을 걷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송은 차, 비단, 도자기, 동전 등을 수출해서
금, 수은, 향신료 등을 수입했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유빈 학생, 네. 예, 김유빈 학생, 예, 고맙습니다. 그 여기 사실 이해 역량 기르기 한번 1번 읽어주시고 어떤 정책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송태조가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을 나열해보자. 네, 모르겠어요. 예, 제가 여기다 이게 또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시면 문치주의 정책 그리고 네, 문치주의 정책 그리고 또 절도사의 권한 약화, 금군, 즉 황제 직속 군대의 강화, 이건 강화예요. 금군 강화. 그리고 예, 과거에서의 전시 도입, 그리고 재산권의 축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권을 강화하면서 누구의 권한의 약화를 메꾸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절도사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이런 극복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았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쉽지 않았냐면 이런 결과와 문치주의 때문에 그 여러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료 2번을 함께 보시면은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료 1을 참고해서 송해 과거제가 끼친 영향을 살펴보자. 그래서 이 과거라고 하는 게 그 이전 시기보다 능력을 이렇게 좀 더 강조하고 그리고 객관성을 갖게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 전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 황제권과 연동되다 보니까 이 그 관직에 진출했을 때 조금 그 이전 시기에 있었던 귀족 계층과는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황제가 나를 뽑아줬기 때문에 관직을 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좀 더 강해지다 보니까 황제에 대한 충성이나 이런 조금 더 유교적인 공적인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네, 공공적인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송대의 상공업과 해상무역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자. 네, 이거는 제가 1, 2번으로 매겨놓고 썼죠. 상공업 배경. 농업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위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이게 조금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면 이 상공업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맨땅에서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물건이 있어야 사고 팔고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 자체가 강남 지방에서 계속 이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고요. 농민들이 소위 말해서 잉여 생산물, 즉 추가 월급이 생기다 보니까 그 추가 월급으로 소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를 마신다거나 이 도자기를 사서, 그러니까 화려하진 않더라도 나름의 도자기를 사서 예, 차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그 뭐 수공예로 품으로 만들어진 그런 물건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농업 생산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해상무역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북방민족의 압박으로 육로가 막히게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 즉 나침반과 그 조선술, 배를 잘 만들게 되다 보니까 멀리 항해할 수 있게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와서 사대부의 성장.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송대 열전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런 기록을 하는 그 기전체 역사서 중에 한 챕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람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 뭐 이성계가 될 수 있겠죠. 한국사로 따지면 아니면 최영 이런 분들이
고려시대 때 무장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열전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과거 합격자 중에서 과거 합격자 비율이 높아졌다. 그리고 과거 합격자 중에서 서민 출신의 비율도 높아지게 되고 과거 합격자 출신의 재상 비율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그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더 개선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향거 리선제일 때는 무조건 호족이 아니면 안 됐었는데 두 번째로는 구품 중정제를 통해서 조금 더 능력이, 그러니까 중정관을 통해서 왕이 원하는 그런 인재상을 뽑았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과거와 음서제도를 통해서 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송나라 때는 전시라고 하는 과거 제도에서의 그 황제의 역할이 강조가 되면서 강조가 되면서 이게 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이게 강조가 되면서 과거제에서 이런 변화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사대부의 성장과 성리학이라고 해서 이 사대부가 갖는 이전 최고 집권 계층이었던 문벌 귀족과 어떤 게 다른지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종 학교와 서원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과거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관료로 등용된 학자 관료층인 이 사대부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대부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형성되는 과정에서 과거 시험 제도가 얼마나 객관성을 많이 갖게 되냐면 이 시험지를 옮겨 적는 과정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답안지를 내게 되면 제 글씨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채점관이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옮겨 써서 채점하고 그 채점한 내용을 다시 기록하는 그런 과정들까지 거쳤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특권을 세습하던 귀족과는 달랐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유학적 소양을 갖췄고, 그리고 황제에게 충성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들도 지주층으로서 전호를 지배했다. 지배층이긴 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송대에는 유학 연구가 점차 심화되면서 이 해석만 강조하는 홍보학이 아니라 인간과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 주자학이라고도 불리우는 요게 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제가 형광펜 했다고 형광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밑줄만 치셔도 돼요, 여러분들. 핵심은 뭐냐면 이 유교에서의 이런 방향성, 패러다임의 변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그겁니다. 이미 훈구학이 많이 발전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는 뛰어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농업 생산량도 발전하고 상업도 발전하고 그리고 항해술도 발전해서 여러 나라와 교역하고. 근데 뭐가 안 돼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황제권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외척의 간섭 이런 게 아니라 외부의 침입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되게 이 현실을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의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이 정신적인 활동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리학의 핵심 내용을 좀 함께 보시게 되면 대의 명분론과 사이론. 자, 대의 명분론이 뭐가 되냐 보면 이거는 신분의 이 상하에 따른 차별을 어떻게 보면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도입이 되게 되고, 옆에서 이 화이론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게 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생겨났다. 언제? 요 나라한테도 침략받고 금나라한테도 침략받고 나중에
원나라한테 침략받아서 멸망하고 많은 송나라에서 이런 생각이 생긴 거예요. 즉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데 이런 현실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투영이 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수세에 몰린 이 대외 관계를 반영한 거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외 관계는 민족의 의식을 자극시켜서 역사서 편찬으로도 나오게 되고요. 사마강의 자치통갑, 이게 편년체 역사 서술의 모범인데, 그리고 또 어떤 거겠어요? 이런 성리학이나 이런 그때 당시 가장 유행했던 여러 가지 학문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네, 네, 자치통감, 네, 한번 네, 좀 네, 그냥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역사서나 이런 책 설명할 때 했었던 무슨 감이라고 하면 이게 거울 감자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네,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과거를 비춰 현재를 살펴본다. 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렇게 농업도 발전하고 이렇게 상업과 수공예 업도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송나라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서민적 문화를 향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또 과학기술도 발전하게 되는데 이 서민 문화의 발달은 그러니까 북송의 도시 그 수도였던 카이텅도 그렇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남송의 수도인 이만이라고 하는 지역도 인구 100만을 돌파했다. 지금은 서울 인구가 거의 1000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1000만 가지고 100만 가지고 그래 별로 사람도 없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대도시가 번영하게 되니까 이 서민들의 생활 수준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경제력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만 명이 모여 있었어도 이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지 않았으면 그냥 100만 명이 모여서 이 소위 말해서 갈등하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적자생자 말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뭐 서로 이 제한된 이런 생산 물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근데 계속 생산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수공업자들, 더 많은 상업 물건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공급되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났다라고 알아주시고 야간 영업까지 했대요. 네, 신기하죠. 네. 그리고 시장과 건물이 자유롭게 들어섰다. 그리고 서민을 상대로 한 여러 오락시설이 네,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구어체로 쓴 이런 사나 연극 그리고 잡극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이 문학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 모두 예, 구매자의 그러니까 향유하는 계층인 이 서민들의 기호에 맞게 만들어졌다라고 알아주시고 과학기술에서도 여러분들 인쇄술과 화약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또 나침반이라고 하는 게 발견되게 되는데 이 나침반은 뭐 이런 서양의 전례에서 이런 것들을 촉발시켰다 정도만 그냥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양 유럽사 이런 거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지금 저희는 송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 이거를 맥락을 잡아 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파 과정이 중국을 기준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가서 네,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의 유럽에서도 동유럽이나 이탈리아나 이렇게 좀 더 이 이슬람 지역과 가까운 지역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청명상하도 이게 네, 네, 그래서 엄청 네, 붐볐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 두 나라가 묶어서 정복왕조라고 하는데 이 정복왕조라는 표현이 뭐냐면 중국 대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네, 지배하고 고유의 문화를 유지한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 동양 역사의 그 대가인 비트포겔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구 자료는 이 고유한 문화를 어떻게 유지했는지 요 나라와 금나라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먼저 요 나라는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송나라만 압박만 잘한 게 아니라 나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또 새롭게 점령한 그 중국인들, 즉 송나라 사람들 혹은 아니면 뭐 이렇게 어쨌든 피지배층들 중에서도 중국 원주민들한테 하는 것과 자신들의 그런 유목민족적 전통을 같이 정립시켜서 같이 존재시키면서 유지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북명관, 남명관 제도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부족제, 주연제라고 해서 이제 중국인을 다스리는 것과 자신들을 다스리는 걸 나눠서 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보시게 되면 이 금나라에서는 맹한 모국이라고 해서 이 맹한 모국은 여진족에서 사용하게 되고 이 주연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군연제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는 중국인들한테 농업하는 분들한테 사용했다. 그리고 이 분들은 고유한 문화의 핵심틀이 뭐냐면 이런 행정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행정과 문자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존재를 했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중국의 세력이 약화되게 되자 여기서의 중국의 세력은 뭐예요? 송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업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와 금의 발전.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으면은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이게 수업 시간 한 번 더 남았나요? 네, 한 번 더 남았네요. 내일 수업 1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메시지 남겨주고 나가시면 됩니다.